일단 내일 당장 월요일장 개장부터 또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환율. 지난 주말에 역외 환율 시장에서 1219원 97전까지 갔어요. 1200원 넘은 것도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1220원을 돌파할 뻔했습니다. 환율이. 그 다음에 유가는 115달러를 넘어갔는데 이렇게 고유가 고환율이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유가 관련해서는 주말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에 전략적으로 제재를 풀어줘가지고 원유 수급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분석 가능하죠. 참고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명색이 오페크 창립 멤버고요. 1910년대부터 원유를 뽑아서 팔기 시작했던 국가인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2017년도에 제재 때리면서 석유 생산이 4분의 1 토막으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발 경제 제재만 해제가 되면 러시아하고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합친 것만큼의 원유 생산이 당장 쏟아집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정유주도 이거 이제 또 어느 날 갑자기 출구에 사람들 몰리면 깔려 죽는 개미들이 꼭 또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급하게 많이 오른 테마는 차익 실현도 양털 깎기도 진짜 살벌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거 안 당하려면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항상 떨줍 올팔을 생활화하자. 아니, 주식이 안 그래도 위험 자산인데 한국 주식은 위험 자산을 넘어서 모험 자산이라서 그냥 수익 줬을 때 알아서 먹고 빠져야 된다. 한국 주식의 유일한 매수의 어떤 그 모멘텀은 이유 없이 그냥 툭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호재는 V자 반등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올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부 팔아가지고 현금 딱 쥐고 기다린다. 그러면 떨줍이 또 반드시 온다는 거죠. 다른 분석도 실적도 목표가 상향 계약 공시 다 필요 없습니다. 선반영 한마디면 다 끝나버리고 아무리 전망이 좋은 회사도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물적 분할 발표하거나 유상증자 때리면 그냥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떨줍 올팔을 생활화하자. 지난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개인 계좌 수가 5천만 개가 넘었고 그냥 단순 수치로만 보면 1인 1 주식 계좌죠. 그 다음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1,0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전 국민의 5분의 1이 직접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고 인구 대비 주식 계좌 수는 우리가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경우는 국가별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증시 전체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일단 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기 우상향한다는 믿음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럼 왜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1987년도 그때 블랙 먼데이 당시 원인은 뭐 뻔했죠.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상 선언. 이건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연준이 유동성 회수하는 썰물에서는 그 어떤 베테랑 낚시꾼도 고기 잡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연준에서 돈 풀어줘가지고 밀물 들어올 때는 그냥 낚싯대만 갖다 넣으면 고기가 잡히니까 다들 낚시 천재인 줄 알죠. 어쨌든 그래서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왔을 때 미국에 엄청 큰 충격이 왔었고 그 파도가 이제 쭉 이제 이어오다가 이제 하류까지 와서 우리 IMF 맞고 동남아 외환 위기까지 이어진 건데 아무튼 그 블랙 먼데이에 사실 미국에서도 뭐 한강이 없으니까 허드슨강, 미시시피강 이런 데 간 사람들 많았었고 어떤 큰 사회적 동요가 나타나다 보니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주식시장 폭락을 미국의 어떤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PPT라는 걸 만들었어요. 플런지 프로텍션 팀, 우리말로 폭락 방지팀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는 그 뒤로부터도 계속 정권이나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쭉 계승돼 왔습니다. 증시 폭락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증시 호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준다는 논리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월가 전체가 막 흔들릴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이 PPT 폭락 방지팀의 존재를 재확인시켜주면서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라고 아주 확신을 갖고 나서서 말했잖아요. 그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전후에 보면 다우지수가 14,000에서 1년 만에 6,460까지 거의 반토막도 더 잘려 나갔을 때거든요. 근데 다우가 지금 33,600이니까 결과적으로 오바마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던 게 됐죠. 근데 올 초에 백악관에서 진짜 핵폭탄급 발언을 했어요. 이걸 저만 호들갑 떨고 막 이 큰일 났다고 했고 저 말고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는데 증거가 있어요. 그때 우리 런던 오빠 김희욱 채널에 영상으로 이거 다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바로 그 발언이 뭐였냐면 백악관에서 약간 이제 내가 대신 한마디 해주겠다 뭐 이렇게 전언 비슷하게 한 말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다른 미국 대통령들하고 다르게 주가로 경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한마디로 거의 폭락 방지팀이 해체된 건가?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레이건 때부터 고수해 왔던 미국 증시를 거의 국가 안보와 동급으로 놓고 어떻게든지 미국 정부가 지켜주고 도와주고 진짜 미국 영토와 동일하게 지킨다는 그런 사수 의지를 바이든이 한 방에 그냥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그런 소리였어요. 거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 뭔가 좀 무서운 복심을 숨기고 있다고 도저히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미국 의회 증언에서 이제 첫날 하원이었는데 그날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각오하고 있는 것보다 약간 미온적이면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모처럼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까지 대대적으로 안도 랠리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상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거기 상원 의원들이 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져가지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선제적이면서도 뭔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때가 늦어가지고 진짜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가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위험이 있어서 지금 금융시장이 조금 다치더라도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 막 다그치니까 제롬 파월이 하루 만에 나도 그런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거기다가 상원 의원 한 명이 이제 폴 볼커라는 정말 월가의 저승사자 내지는 인플레이션만 보면은 거의 발작 수준으로 막 조지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었던 그 이름.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인데 이분은 인플레 파이터가 아닌 인플레 킬러. 유동성만 보면 그 꼴을 못 봐요. 유동성 담당 일진. 바로 그 폴 볼커 이름을 꺼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게 일종의 좀 금기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듣고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이제 워싱턴을 출발해가지고 월가까지 막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도 이제 환율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달러 평가 절상, 거의 폭력적인 수준까지 순식간에 지금 1220원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지난 주말 또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마저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오니까 이 정도면 진짜 연준이 인플레이션 하나만큼은 제대로 때려잡겠다고 나서기에 진짜 충분한 체력까지도 다 확보가 된 셈이에요. 주말 동안에 출연한 삼성전자 관련 이슈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GOS라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는 이 어플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뭐냐면은 이게 게임을 할 때 성능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기 때문이고 이게 또 스마트폰 주인도 이 어플을 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OS가 켜진 상태에서는 2018년도에 나온 아이폰 XR보다도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형 그 최고가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2에서 이거조차도 이 GOS가 기존대로 사용자가 끌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불만이 막 폭발을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GOS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을 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문제가 발열이든 뭐 소프트웨어 과부하든 뭐 그래픽 뭐 뻥나는 거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니네 몫이고 이거를 왜 소비자 안전으로 덮어씌우냐,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짜리 페라리를 강제로 속도 제한 60km 걸어놓고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달라고 했더니 운전자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핑계대는 거랑 똑같죠. 그러고 나서 뜯어보니까 변속기가 원래 8단까지 있어야 되는데 3단까지만 넣고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시속 60km도 못 넘는데 3단이면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소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재원표에 자동 8단 최고 시속 300km 적어놓은 거 뭐냐, 사기냐 기만이냐 이제 이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갤럭시 S22 소비자들과 사측과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번졌냐면은 그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중에서 긱벤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갤럭시 S22를 차트에서 제외해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갤럭시 S21, 20, S10까지 차례로 사실상 평가 목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거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 주말에 발생한 이슈 두 번째. 요건 호재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렇게 세계 3대 반도체 제조사들을 포함해서 유클이라는 컨소시엄을 출범했습니다. 뭐 Universal Chipset Interconnect Express 뭐 이거의 약자예요. 유클이. 취지는 뭐냐면은 차세대 칩 패키징 기술의 업계 표준을 확립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반도체 업계가 직면해 있는 그 초미세 공정 전환에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거예요. 최근 반도체 업계는 뭐 10개, 20개의 칩을 하나로 통합 설계하는 그 칩 렛 구조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1, 2위가 TSMC하고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이제 초미세 공정 수율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이번 유클 표준을 적용하면은 다른 회사의 칩 렛 구조도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그리고 시장의 출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이번엔 또 악재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모델에 적용되는 190기가 용량의 소스 파일이 해킹으로 털려가지고 유출됐습니다. 여기 생체 보안, 암호화, 퀄컴 코드하고 기타 파일, 그리고 계정 관련 소스, 다음에 신뢰 실행 영역을 관장하는 DRM 모듈까지 전부 다 털렸습니다. 남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 해커 조직 중에 랩서스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주말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기밀 소스 코드를 해킹으로 빼내는데 성공했다고. 그 190GB 규모의 데이터를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다가 토렌토로 그냥 일반에다 까버렸어요. 다음 네 번째. 삼성전자 새 노조위원장에 이원일 광주 지부장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 혼자 단일 출마로 당선된 거긴 한데, 공약이 노조 조합원 확대, 그리고 조직력 강화를 통해서 힘 있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강성노조의 어떤 대북격인 현대차 노조랑 연대해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약이 이번에 이런 공약들로 이제 노조위원장에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2021년도 노사 임금협상 결렬돼가지고 지금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강성 노조위원장님이 새로 이제 오시게 되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역시 악재 하나가 또 추가인데, 지난 금요일장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주가 8% 넘게 떡락했고, 유럽에서 ASML 주가도 7% 역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반도체잖아요. 뭐 언택트니 뭐 핑계는 많이 됐지만, 이제 이것도 다 정상화로 돌아간다고 보면은 연준 유동성 썰물에서 모난돌이 정 맞는 거고
산이 높았던 것만큼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목표가는 계속 지금 대부분이 10만 원 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삼성전자 사면초가 이 위기에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목표가로 가기 위한 진짜 이번 그 위기와 주가 하락을 10만 원 가는데 지금 6만 원이라고 너무나 기다려온 박앤세일이라고 신나서 개장 초반부터 오픈런을 하든가 아니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빤스런을 하든가 하여튼 분명히 오픈런 아니면 빤스런 둘 중 하나는 꼭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내일 월요일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삼성전자 10만전자 추진위원장 10추위 골드만삭스는 바로 지난 목요일 바로 3일 전에 삼성전자 매수 의견에다가 목표가 10만 7천 원까지 제시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글로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뉴스 속보 실시간 뉴스 그리고 HTS에 뜬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파악하고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매일 아침을 출발할 수 있는 그걸 저는 정보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아니 중간에 그 1%가 평소에 몸에 좋은 거 많이 처먹고 장비빨로 치고 나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출발 선상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페어한 게임이죠.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배달 갑니다.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이 배송료예요. 제주 및 도서 상간, 해외 배송비까지 다 무료입니다. 내일 3월 7일 월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 관련 내부 회의를 엽니다. 이제 와서 그 대책이라고 나올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비축유가 많아가지고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할 건가 아니면 전략자산이 있어서 이걸로 가서 물물 교환으로 원유랑 바꿔온다고 할 건가. 내일 산업부는 앞으로 5대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 인력 수요 대폭 늘어난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5대 유망 신산업은 차세대 반도체, 그 다음에 신금속 소재, 그리고 차세대 세라믹 소재, 첨단 화학 소재, 하이테크 섬유 소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게 좀 땡깁니다. 그리고 5대 유망 신산업이라고 해서 뉴스플로우에 이런 거 타기 좋잖아요. 떠들썩하게 내일 기사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내일 2022년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가 나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기사 나오기 좋은데 2022년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의 스마트 기반 기술,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노른자위. 자 그리고 내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일입니다. 2월 21일 날 사전 예약 받았고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예약 가능하고 2차 또는 3차를 교차 접종하려는 경우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신청 접수일입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 혁신금융사업에 작년보다 1,348억 원 늘어난 6,958억 원의 정부 지원이 따라올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의 시설 설치, 공사 비용과 제품 생산,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내일 월요일 2022년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 기업을 중기벤처부에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ICT R&D 혁신 전략 수립 추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지능형 로봇, 바이오 헬스 등 20여 개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 증진을 지원한다. 당연히 이건 이제 정부 지원 교육 이쪽으로 수혜죠.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디지털 일자리를 확대, 미래 대비를 병행하는 그런 취지라고 내일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미리 내일 뉴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환경부는 환경 분쟁 배상 수준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라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배상 수준 강화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역시 어떤 그 반기업 규제에 해당되는 그럼 이제 더더욱
관측 장비, 측정 장비, 밸브 이런 쪽. 왜 그때 동해인가 어디 펜션에서 수능 마치고 갔던 학생들 5명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그 사고 났을 때 그때 한번 뛰었던 그 테마주들하고 저는 이게 중첩된다고 봅니다. 내일 월요일 농식품부에서는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이제 탄소 중립이 농촌도 가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친환경 축사서부터 할 게 많습니다. 스마트팜부터 6차 산업혁명 이런 이제 테마주 중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 뭐 비료 종자 씨앗 이런 것도 이제 좋지만 이쪽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팜 이쪽이 저는 중기적 관점으로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대장동 관련 재판 증인 신문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은 중국에서 1월 무역 수지, 2월 외환 보유액 나오고 미국은 1월 소비자 신용, 독일은 1월 공장 수주, 그리고 내일부터 중동 에너지 박람회가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더 이상 중동은 산유국하고 이제 오일머니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원전까지 다양하게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 돈은 많으니까 더더욱 화끈하게 투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내일부터 택배 노조 업무 재개 예정일입니다. 자, 이제 그만 싸우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양측 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실 테니까 이제는 우리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보상받는 그런 행복한 택배 노조원 형님들 되시길 바라고 평소에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도 그 마음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뭐 파업했다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SK증권 스펙 7호 신규 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이틀에 걸쳐서 유일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그런데 킨덱스 러시아 ETF가 있어요. 국내 유일한 러시아 주식 ETF인데 내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됩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또 증시 일정 하나가 넷마블이 블록체인 생태계 MBX 백서를 공개합니다. 정식 서비스는 3월 중이고 이번 MBX 오픈을 기념해서 14일까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이 디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클레이 스왑에서 드롭스 참여자에게 MBX를 에어드랍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진짜 거의 까막눈에 가까워서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로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기술 IT 문외한 런던오빠입니다. 내일 미국의 시에나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 모터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에 앞에 6자가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떨줍 올파를 생활화하신 우리 런던오빠 김희우 구독자분들이라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네, 한국 주식은 위험자산도 아닌 모험자산. 네, 그런 모험자산의 분석과 논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날 기계적으로 사고 반등하는 날 이유 없이 팔아버려서 수익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